승민이 숙제했어? 네, 보내드렸어요. 어, '좀 일찍 해야 채점을 하지. 저 어제 다 했는데 까먹고 안 보냈어요. 3월 26일. 555. 음. 몇 가지야? 609번까지야? 네, 음, 어? 몇 번까지, 몇 페이지까지 했어? 네, 저번 시간에 몇 페이지까지 했어요? 진도.
아, 어, 100, 138까지 할 차례예요. 138? 근데 진도는 135까지 나갔어요. 진, 115까지. 진도는 135? 네, 아, 여기 두 동경이 유치한 게 안 했어? 네, 136쪽? 네. 오케이. 여기부터 시작합시다. 자, 삼각함수에서 한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다섯 가지인데, 이 다섯 가지는 외워야 됩니다. 근데 수학이니까 이제 이해를 하면 외우기가 쉽죠. 전부 몇 가지야? 다섯 가지야. 첫 번째가 두 동경이 일치한다. 첫 번째 그림이야. 자, 첫 번째 그림. 동경이 일치해. 알파, 베타가 일치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두 개 다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몰라. 동경만 위치하는 거죠. 일치하는 거야. 동경이라는 건 위치가 같다는 얘기지. 위치가 같은데 하나는 몇 바퀴 돌았고 하나는 몇 바퀴 돌았는지를 몰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빼면 되지. 빼면 동경이 일치하니까 여기서 요 각은 없어질 거고 회전수만 남겠죠? 그렇지? 자, 알파는 세 바퀴 돌고 여기 왔다고 치고 베타는 다섯 바퀴 돌고 여기 왔다고 치자. 그럼 빼면 회전수만 남을 거 아니야. 음, 승민아 이해 안 가? 네, 이해돼요. 음. 그래서 두 동경이 일치한다 그러면 뺀 게 회전수다. 이게 회전수죠. 뺀 게 회전수다. 자, 두 번째 그림. 두 동경이 일직선이었고 방향이 반대야. 일단 방향이 반대니까 빼면 180도 차이 나죠? 그렇죠? 이 각에서 이 각을 빼면 180도 차이 날 거 아니야. 일직선이니까. 이해 가지? 네. 일직선이고 방향이 반대니까 빼면 180도 차이 나. 거기다 뭐도 남아?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니까 회전수도 남겠죠? 그래서 빼면 회전수 플러스 180이야. 이해 갑니까? 네. 음. 자, 세 번째, X축 대칭이야. 하나가 베타면, 이게 베타면, 여기는 마이너스 베타지? 그렇지? 그럼 두 네. 개를 더하면 동경은 없어지죠? 두 개를 더하면 동경은 없어져.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동경은 없어지고 뭐만 남아? 회전수만 남겠죠? 그래서 X축 대칭이다 그러면 더한 게 회전수다. 오케이? 이해 갑니까? 더하든 빼든 승민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 더하든 빼든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니까 회전수는 무조건 남아. 회전수는 무조건 남고 그다음에 이제 동경이 어떠냐야 동경이. 동경이 일치하니까 동경이 같으니까 빼면 없어져. 일직선상이니까 빼면 180 차이나. X축 대칭이니까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더하면 동경이 없어져.
너 거기 선으로 연결하려니까? 선이 없어요. 아, 선을 사야지. 집에 있는 사람이 어딨어. 어, 거기도 파는 데 있을 거 아니야, 랜선. 없어? 랜선 파는데? 우리나라에 뭐 다이소 같은 데 없나? 네? 랜선을 하긴 사. 인터넷에 쉽게, 거기 그 근데 제 인터넷으로 못 방에 사? 그게 없, 거기 인터넷 많잖아. 근데 살 수 있는데 제 방에 공유기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는 거기서부터 끌어와야지, 선을. 음, 선을 천장으로, 천장 그 모서리로 해서 이렇게 끌어와야지. 어, 그래가지고 연결을 해야지. 방바닥으로 연결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천장 모서리로 해서 네 방으로 들어와야지. 네. 음. 왜냐하면 계속해서 끊기잖아.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봐봐. 자, 이번에는 Y축 대칭이야. Y축 대칭이면 동경만 보는 거야. 어차피 더하든 빼든 회전수는 모르니까 무조건 회전수는 남아. 동경만 보면 하나는 이만큼 베타고 하나는 이만큼 알파야. 근데 이게 대칭이야. Y축 대칭이니까 여기가 베타면 이 각도 베타죠? 다시 말해서 두 개를 더하면 180이지. 그렇지? 두 개를 더하면 동경이 180이야.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회전수 플러스 180이다. 언제나 회전수는 남는 거야. 그러니까 동경만 보는 거야. 동경이 같다? 빼면 없어지는구나. 빼면 회전수. 일직선이다? 빼면 동경이 180도 차이 나는구나. 빼면 회전수 플러스 180. X축 대칭이다? 빼면, 더하면 동경이 없어지는구나. 더하면 회전수. 자, Y축 대칭이다? 더하면 180도구나, 동경이. 360 플러스 180. 다섯 번째, Y는 X대칭이다. Y는 X대칭이야. 자, 이게 Y는 X야. 45도야. X축 대칭이니까 이 각과 이 각이 같아. 그럼 나머지 이 각과 이 각도 같죠? 그렇죠? 그러면 동경이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이거잖아.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하면 90도죠? 그래서 Y는 X대칭이다. 그러면 더하면 회전수 플러스 90이구나. 자, 그림을 가지고 한번 그려가면서 이해를 해줘. 그리고 위에 있는 공식 지금 한 세 번 써서 외워. 응. 다섯 개 중에 한 문제는 나옵니다. 자, 그림을 가지고 외워. 언제나 더하든 빼든 회전수를 모르니까 회전수는 남는다. 그러면 이제 동경만 가지고 보는 거야. 일치한다, 빼면 없어진다, 0이죠. 일직선이다, 빼면 180 차이 나죠. X축 대칭이다, 더하면 동경이 없어지죠. Y축 대칭이다, 더하면 180이죠. Y는 X대칭이다, 더하면 90도죠.
다 됐어. 외워졌어? 그냥 하면 잘 안 외워져. 이 그림이 이해가 돼야 돼. 그림 이해돼? 이해 안 되면 질문하고. 이해돼요. 음, 더하든 빼든 무조건 회전수는 모르니까 회전수는 남는 거야. 그럼 이제 동경만 가지고 보는 거야. 동경이 일치하면 빼면 없어지고 0이고, 일직선상이면 빼면 180이고, x축 대칭이면 더하면 0이고, 그 다음에 y축 대칭이면 더하면 180이고, y는 x 대칭이면 더하면 90도고. 그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문제로. 실제로 수능에도 나왔기 때문에 아마 학교 시험에도 한 문제는 나올 겁니다. 자,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각 세타,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다. 일직선이고 방향이 반대다. 빼면 180이죠? 빼면 회전수 플러스 180이다.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지. 빼면 몇이야? 7세타에서 세타를 빼면 6세타죠? 그래서 6세타는 360n 플러스 180입니다. 뭐를 구해라? 세타를 구해라. 이게 6세타니까 세타는 하고 물어보면 6으로 나눠야죠? 6으로 나눠야 되니까 360도 안에 여기에 해당하는 게 6개야. 2로 나누면 2개, 3으로 나누면 3개, 4로 나누면 4개, 6으로 나누면 6개, 6개 중에서 이 각에 속하는 걸 써라 이 뜻이야. 자, 세타는 6으로 나누면 60n 플러스 6으로 나누었으니까 30도죠? 자, n이 정수니까 n이 회전수잖아. 0, n이 1, n이 2 이렇게 n에다가 정수값을 쭉 집어넣으면 6이 주기야. 6개씩 반복돼. n은 3, n은 4, n은 5. n이 6이면 다시 0하고 똑같겠죠. 그럼 이렇게 6개가 나올 거야. 그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 거? 90에서 180, 2, 4분면에 속하는 걸 쓰세요. 이 뜻이죠? n이 0이면 몇 도야? n이 0이면 30도죠? 그 다음에 60씩 더해지는 거잖아. 그 다음에는 90이겠죠? 60 더하면 그 다음 150이겠죠? 60 더하면 그 다음에 210이겠죠? 60 더하면 270이겠죠? 60 더하면 330이겠죠? 이렇게 되겠지. 음. 그런데 90도와 180도 사이에 있는 건 몇 도냐고 물어봤으니까 180도요. 이렇게 해줘야지. 150도요. 이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음, 이해 갑니까? 네. 자, 연습 한번 해주세요.
따뜻했어요. 됐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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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로 나누느냐야. 4로 나누면 4개가 반복돼. 2로 나누면 2개, 3으로 나누면 3개, 5로 나누면 5개가 반복되는 거야. 360도 안에. 풀어보세요. 60이요. 60도? 네, 5세트 하니까 5로 나눴어? 6세트에서 6으로 나눴어요. 동경이 일치한다. 그러니까 빼야 되잖아. 네, 빼면은 6세트에서 세터를 빼니까 5세트 아니니? 아, 그럼 5로 나눠야지. 그렇지? 네, 음, 72, 답이 틀렸어요. 72예요. 응? 72. 72도. 어, 동경이 일치한다. 뺀 게 빼면 회전수다. 자, 55-2번.
108도요. 오케이. 괜찮죠? 네. 자, 호도법을 하겠습니다. 일단 호도법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20도, 30도, 40도, 60도, 360도, 그런 60분법이지? 승민아, 원이 몇 도야? 160도. 왜 360도야, 원이? 한 바퀴 한 바퀴 돌면 돌면 왜 360이야? 그 허구 많은 그 많은 각들 중에 왜 하필 360이냐고. 음, 누군가는 정했겠지. 네. 왜 360이라고 정했냐 이거지. 원을 왜 360이라고 정했을까? 한 바퀴 돌면 왜 음, 360이야? 몰라요. 누가 정했냐면 천문학자들이 정한 거야. 천문학자들이 여기 지구에서 어떤 천문학자가 망원경으로 북극성을 보고 있어. 그래서 북극성을 딱 맞춰놨어, 망원경을. 자, 그 다음날 망원경을 딱 쳐다보니까 북극성이 그 자리에 있니? 음, 그 자리에 없죠? 왜? 지구는 네. 공전하잖아. 그치? 네. 지구는 공전하니까 그 자리에 없어. 그럼 여기 있는 북극성이 언제 다시 이 자리로 돌아와? 어, 하루 뒤. 하루 뒤? 그 다음날 돌아와? 그 다음날 또 쳐다보면 북극성이 또 있어, 거기에? 어, 없어. 그래서 천문학자가 하루 지난 다음에 봤어. 없어. 그 다음날 또 봤어. 없어. 3일 지나도 없어. 한 달 지나도 없어. 2달 지나도 안 와. 언제 와? 360일 뒤. 그렇지. 1년 지나면 와. 1년 지나면 오는데 지금은 이제 정확하게 365일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360일이라고 생각했어. 1년이. 어, 1년이 360일이면 다시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천문학자들은 천체가 둥글다고 생각한 거야. 천체가 둥그는데 하루 지날 때 돌아간 각도, 그거를 뭐라고 하자? 1도라고 하자. 그래서 360도면 한 바퀴가 돌아서 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라고. 그래서 원을 360도로 정한 거야.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네. 1도는 뭐를 얘기해? 하루를 얘기하지? 네. 하루를 얘기해. 그러면 뭐가 있겠어? 그 다음에는 시간이 있겠죠? 네. 분이 있고 초가 있겠죠? 그렇지? 그래서 60분법을 어떻게 정한 거야? 1도, 1도에 60분, 60분의 1이 1분, 또 그거에 60분의 1이 1초, 이렇게 정하죠? 네. 그래서 60분법은 몇 도, 몇 분, 몇 초,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렇지? 그걸 전부 다 60분의 1이죠? 그래서 60분법이야. 음, 승민아, 이해 가지? 네. 그래서 60분법은 뭐냐면 돌아간 각도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돌아간 각도가 60분법인데 그 각이 실수값이야? 몇 도, 몇 도, 그게 실수값이야? 아니요. 아니야. 회전한 양이지. 실수값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를 하고 싶냐면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 거야. 삼각함수 그래프를 그리려면 뭐가 필요해? 실수값이 필요해. X값도 실수해야 되고 Y값도 실수해야 돼. 그래야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지. 그렇지? 네. 그래서 그 실수값으로 바꿀 필요가 생겼어. 뭐를? 60분법을.
60분법을 음, 바꿀 필요가 생긴 거야. 실수값으로. 그 바꾸는 방법이 뭐다? 바꾸는 방법이 호도법이야.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를 설명할 거야? 호도법을 설명할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호도법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단위를 하나 만들어. 그게 뭐냐면 1라디안이야. 라디안이라는 단위가 뭐냐면 호도법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단위를 하나 만드는데 그 단위를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만들어. 자, 여기 지금 부채꼴 있습니다. 자, 이 부채꼴의 반지름이 얼마야? 그림에 나와 있죠? 반지름 얼마야? R, R이야. 호의 길이는 얼마야? R, R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호의 길이와 반지름이 같은 부채꼴. 어떤 부채꼴이 있는데 그 부채꼴은 호의 길이와 반지름의 길이가 같아. 호의 길이와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부채꼴의 중심각을 1라디안이라고 하자. 이렇게 정의한 거야. 2라디안. 자,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은 부채꼴의 중심각을 1라디안이라고 하자. 이렇게 새로운 약속을 했어. 이해 갔어? 네. 그럼 원의 둘레가 얼마지? 원의 둘레는 얼마야? 반지름이 R이면 원의 둘레 얼마니? R 제곱, 아, 2R 파이? 2파이 R, 2파이 R. 원의 넓이는 얼마야? R 제곱 파이? 파이 R 제곱. 파이 R 제곱. 음, 파이는 상수 취급하는 거야. 그래서 2파이 R. 원의 둘레는 2파이 R이야. 원의 넓이는 얼마야?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야. 자, 그러면 원의 둘레가 2파이 R이니까 호의 길이가 R인 R이 몇 개가 있겠어? R이 몇 개가 있겠니? 2파이 개가 있겠죠? 원의 네. 둘레가 2파이 R이니까 RC 끊으면 2파이 개가 있을 거 아니야. 네. 2파이가 얼마야? 2파이가 얼마야? 파이는 얼마야? 3.14. 그래, 3.14야. 원주율이야. 그럼 2파이면 얼마야? 6.28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와 같은 부채꼴이 몇 개가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보다 조금 많다는 거지? 음, 6.28이니까. 그렇지? 이와 같은 부채꼴이 여섯 개보다 조금 더 많다는 거야. 2파이 개가 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돼? 네. 그러니까 원에는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은 부채꼴이 2파이 개만큼 있어. 그 2파이가 몇 도야? 360도죠? 그렇지? 네. 원이 360도인데 그게 2파이야. 뭘로 따지면? 라디안으로 따지면. 이거는 기호가 뭐야? 단위가 라디안이야, 라디안. 이거는 뭐야? 도야, 도. 360도는 2파이 라디안이야. 그럼 2로 나누면 파이가 얼마야? 180도야. 여기부터 호도법은 시작하는 거야. 180도가 뭐다? 파이야. 알겠죠? 음, 파이가 180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60분법은 이제 뭘로 바꿀 거야? 호도법으로 바꿔서 생각할 거야. 이제 지금부터 이 다음부터는 60분법이 안 나와. 모든 각이 다 호도법으로 나와. 어, 실수값으로. 왜? 그래프를 그릴 거니까. 그러면 음, 승민이는 어떻게 해야 돼? 몇 도? 그러면 몇 파이? 그게 딱 떠올라야 돼. 몇 파이? 그러면 몇 도구나. 그걸 알아야 돼.
아시겠죠? 파이 그럼 180이구나. 180도 그럼 파이구나. 60도 그러면 60도는 얼마야? 3분의 파이구나. 30도 6분의 파이구나. 45도 4분의 파이구나. 120도 120도 6분의 4파이. 그렇게 60분법은 파이로 바로바로 계산이 가능해야 돼. 그걸 뭐라고 한다? 호도법이라고 한다. 뜻은 이해가니? 자, 네. 다시 한번. 1라디안이 뭐라고? 1라디안이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은 부채꼴의 중심각. 1라디안은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은 부채꼴의 중심각을 1라디안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전부 다 라디안으로 표현을 할 건데 여기 있는 파이는 얼마야? 여기 있는 파이는 3.14야. 그러면 1라디안은 어떻게 되니?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이겠죠? 파이나 180이나 음, 똑같으니까 파이분의 180이 1라디안이야. 근데 파이가 얼마야? 3.14야. 그럼 180을 3으로 나누면 60도니까 180을 3.14로 나누면 60보다 조금 작아. 그래서 약 얼마가 된다? 57도 얼마가 돼. 그래서 1라디안은 60도보다 조금 작다는 건 알아둬야 돼. 음, 알겠죠? 1라디안이 얼마라고? 60도보다 조금 작다. 57도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죠? 자, 요거 좀 정리해서 적어줘.
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꾸는 거를 연습을 한번 할 겁니다. 자, 위에는 60분법이야. 밑에는 호도법이야. 30도부터 합시다. 30도. 항상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60분법은 대부분 30도의 배수이거나 40도의 배수를 물어봅니다. 30도의 배수이거나 40도의 배수가 아니면 삼각함수 표가 주어져야 돼. 알 수가 없거든, 우리가 얼마인지. 그러면 삼각함수 표가 주어져야 되는데 출제자가 그거 주어지기 귀찮죠. 그러니까 반드시 특수각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파이가 180이잖아? 그렇죠? 승민아, 30도면 양변을 얼마로 나눠야 돼? 180도가 파이니까 어, 30도면 얼마로 나눠야 돼? 6, 6으로 나눠야죠. 그럼 30도는 얼마겠어? 6분의 파이겠죠? 그러니 네. 45도는 얼마로 나눠야 돼? 180을 4, 얼마로 나누면 4, 45도야? 4요. 4로 나누면 45도야. 그렇죠? 자, 이제 지금부터는 각이 나오면 30도의 몇 배인지 아니면 45도의 몇 배인지를 알아내면 돼. 그럼 60도는 어떻게 될까? 30도의 두 배죠? 30도의 두 배니까 6분의 2파이 이렇게 쓰면 되겠네? 네. 6분의 2파이니까 3분의 파이겠죠? 약분하면? 네. 90도면 어떻게 될까? 30도의 3배니까 6분의 3파이 또는 40도의 45도의 두 배니까 4분의 2파이 이거죠? 네. 그렇죠? 6분의 3파이가 편하지. 30도의 3배가 더 빠르잖아. 그렇죠? 6분의 3파이. 그러니까 얼마야? 2분의 파이죠? 자, 네. 120도면 어떻게 될까? 30도의 4배죠? 30도의 네. 4배니까 6분의 4파이죠? 네. 약분하면 3분의 2파이겠지? 맞아요? 네. 135도면 어떡할까? 135도? 45도의 3배죠? 네. 45도의 3배니까 4분의 3파이죠? 이해가지? 150도면 네. 어떻게 될까? 30도의 5배죠? 그러니까 얼마니? 네. 6분의 5파이죠? 네. 이렇게 되죠? 180도면 어떻게 될까? 네. 180이면 파이죠? 네. 180이면 파이야. 자, 210도면 어떻게 되죠? 30도의 7배지? 네. 6분의 7파이죠? 네. 자, 225도면 어떻게 될까? 45도의 5배죠?
네, 그러니까 4분의 5파이죠? 네, 240도면 어떻게 될까? 30도에 8배죠? 네, 6분의 8파이죠? 그러면 네, 3분의 4파이 이렇게 쓰면 되겠죠? 270도면 어떻게 될까? 270도, 30도에 9배죠? 네, 6분의 9파이죠? 네, 2분의 3파이죠? 네, 이렇게 하는 거야. 300도면 어떻게 될까? 10배죠? 6분의 네, 10파이죠? 3분의 네, 5파이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315도는 어떻게 될까? 어, 45도에 몇 배야? 7배, 45도에 7배? 7배? 그러면 음, 4분의 7파이니? 네, 이렇게 되죠? 330도면 어떻게 될까? 30도에 11배죠? 네, 11배니까 6분의 11파이죠? 360도면 네, 어떻게 될까? 어, 360도면 2파이, 2파이죠? 네, 이렇게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30도에 몇 배냐? 45도에 몇 배냐?
다 됐어요. 아, 외워야 됩니다. 자, 60분법은 호도법으로, 호도법은 60분법으로 고치래. 우리는 뭐를 알고 있냐면, 파이가 18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우리가 파이분의 180이나 또는 180분의 파이나 전부 다 1이죠? 그렇죠? 네, 파이하고 네, 180하고 똑같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60분법을 호도법으로 고쳐라. 그러면 여기다가 2를 곱해도 상관없으니까 1 대신에 180분의 파이 이렇게 곱해도 되죠? 네, 그럼 파이로 나오겠지? 그렇지? 네, 그럼 파이로 나올 거야. 그럼 이거 약분되잖아. 그치? 6, 2, 18, 6, 4, 6, 4, 24. 또 2로 약분하면 3이니 다시 이거 6, 3, 18이죠. 6, 3, 18, 6, 4, 24. 그래서 3분의 4파이지? 이렇게란 네, 얘기입니다. 자, 호도법을 60분법으로 고치래. 그럼 곱하면 되죠? 뭐를? 파이분의 180을 곱해서 파이를 약분시키면 되겠지? 네, 이해되지? 네, 60분법을 파이로 고쳐라? 그럼 180분의 파이 곱하면 되지. 파이를 60분법으로 고쳐라? 파이분의 180을 곱하면 되겠죠? 네, 이해되시죠? 음, 그렇게 네, 해서 환산을 하는 겁니다.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죠. 부채꼴. 부채꼴은 뭐다? 원의 일부다. 자, 부채꼴은 원의 일부인데 원의 몇 분의 몇이니? 하고 물어보면 360법 60분의 x입니다. 자, 여기 부채꼴이 있어. 호의 길이가 얼마니? 그러면 원이 2파이 r이죠.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세타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구했죠. 그렇죠? 중학교 네, 때부터. 넓이는 얼마니? 그러면 원의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세타 이렇게 구했죠. 네, 그런데 이거는 60분법을 이용해서 구한 거야. 우리는 지금 뭘 배웠다? 호도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호도법으로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지. 자, 호도법으로 고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360을 뭘로 바꿔? 2파이로 바꾸면 되죠. 그럼 2파이 약분되죠? 그래서 얼마다? R 세타다. 이렇게 되겠지. 그랬을 때 이 세타는 단위가 뭐야? 라디안이야. 호도법은 단위가 뭐다? 라디안이다. 세타는 라디안. 세타 라디안. 단위가 호도법이다. 자, 부채꼴의 넓이도 마찬가지야. 360을 2파이로 바꾸면 되죠. 그럼 파이 약분되고, 그럼 얼마다? 2분의 1 R제곱 세타죠. 이것도 세타는 뭐다? 세타는 라디안이다. 호도법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2분의 1 R제곱 세타에서 이거는 2분의 1 R 곱하기 R 세타 이렇게 바꿔도 되죠. R 세타가 L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쓸 수 있다? 2분의 1 R L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라. 그럼 넓이를 구하는 방법 공식은 두 가지야. 반지름과 중심각을 할 때, 반지름과 호의 길이를 할 때, 이렇게 됩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 공식은 한 세 번 써서 외워 주세요.
저 다 됐어요. 음, 됐죠? 아까 네, 동경에 대한 문제 한 문제 나온다고 그랬지? 네. 자, 2번 문제. 두 번째 나오는 문제는 이 부채꼴을 이용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가 한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 유형과 같은 문제가 한 문제 나올 거예요. 둘레 길이가 16인 부채꼴 중에서 그 넓이가 최대인 것의 반지름의 길이와 중심각을 구하라. 또는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부채꼴이 있어. 자, 부채꼴이니까 반지름이 R이야. 중심각은 세타야. 라디안입니다. 호의 길이는 L이야. 이렇게.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은 뭐야? L은 R세타야.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야. 또는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L이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야. 둘레 길이가 16이라는 얘기는 뭐야? 둘레 길이가 16이라는 건 반지름 두 개, 그 다음에 호의 길이를 더했을 때 16이란 얘기야. 승민아, 맞죠? 네. 둘레가 16이다. 반지름 두 개, 호의 길이를 더한 게 16이야. 그런데 넓이가 최대다 그랬으니까 넓이에다가 넣어야죠. 넣어야 되는데 2분의 1 R에다가 L 대신에 16 마이너스 2R 이렇게 넣어도 되죠? 그렇죠? 이게 L이야. L 대신에 16 마이너스 2R 이렇게 넣었어요. 왜? R에 관한 2차식이 되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R제곱 플러스 8R 이렇게 되지? 이게 S야. S가 R에 관한 2차식이니까 2차 함수 최대 최소로 이용하면 되겠지? 그럼 꼭지점의 Y좌표가 위로 볼록이니까 최대일 거 아니야. 그러면 마이너스 2A분의 B 4죠? 4 집어넣으면 16이죠? 그래서 이게 뭐야? 최대값이야. R이 얼마일 때? 4일 때. 반지름이 4일 때 최대값이 16입니다. 그럴 때 뭘 구해라? 중심각도 구하라 이렇게 나왔죠? 중심각도 구하라. 음. R이 4니까 이게 8. 그럼 L은 8이죠? L은 8이야. L이 8이라는 얘기는 R세타가 8이라는 얘기지? R이 4니까 4세타가 8이죠? 그럼 세타는 2겠죠? 물론 단위는 라디안이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는 4다. 중심각은 2라디안이다.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이 문제가 나와요. 자, 한번 연습해 주세요.
저 다 됐어요. 내려가서 호도법으로 계산해봐라 이런 얘기야. 이미 뭐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때 다 배운 건데 호도법으로 계산해봐라. 자, 원뿔이 있다. 원뿔의 옆넓이. 원뿔의 옆넓이가 부채꼴이잖아. 그쵸? 그럼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라. 그럼 2분의 1 R제곱 세타를 이용하거나 2분의 1 RL을 이용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호도법으로 계산해봐라 이 뜻입니다. 64파이 6. 56-1번 얼마? 64파이. 아닙니다. 저 잘 모르겠어요. 자, 원뿔이 어떻게 생긴지는 알죠? 네. 음. 자, 이거 전개도 그리면 어떻게 되지? 부채꼴에 원이 붙어 있죠? 이게 네. 밑면의 반지름 5란 얘기지? 네. 모선의 길이가 이거죠? 8이죠? 옆 넓이는 이거 구하란 얘기지? 2분의 1 R L이죠? 2분의 1 곱하기 R이 8이죠? L이 뭐야? L이 이게 L이지? 승민아 맞아? 네. 이게 L이야. 네. L이 뭐하고 똑같아? 원의 둘레하고 똑같죠? 네. 10파이죠? L이 10파이야. 10파이. 그래서 얼마? 40파이. 이렇게 돼야죠?
다 됐어요. 됐어? 네. 음, 자, 2번 해보세요. 채소 갖고 와라. 나옵니다. 한 문제 나와요. 18이요. 음, 얼마? 20? 20? 아닙니다. 똑같아. 부채꼴을 그려. 항상 그려놓고, 적어놓고, 보면서 풀어. 자, 반지름은 R이고, 중심각은 Z하고, 호의 길이는 L입니다. 넓이가 9래, 넓이가. 넓이는 어떻게 구해? 2분의 1 R제곱 세타. 이게 9야. 또는 넓이는 2분의 1 RL. 이게 9다. 이 뜻이죠? 우리는 뭐도 알아? L은 R 세타. 이것도 알죠? 자,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구하라는 얘기죠? 둘레의 길이를. 그렇지? 그럼 네. 둘레는 뭐죠? 둘레는? 2R, 둘레는 2R L? 플러스 L이죠? 네. 2R 플러스 L이니까 2R 플러스 R 세타죠? 맞니? 네. 이렇게 나와. 그럼 이 식에서 세타는 얼마일까? 세타는 2 곱하면 18이고 R제곱분의 18이죠? 맞아? 네. 이렇게 나와.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2R 플러스 R 곱하기 R 제곱분의 18 이렇게 나오니? 그럼 2R 플러스 R 약분되니까 R분의 18 이렇게 되니? 네. 음. 그러면 R이 양수잖아. 반지름이니까. 양수이고 역수관계니까 최소값을 구하라. 그럼 어디에 집어넣어? 산술계에 넣으면 되겠죠? 어, 그래서 약분되고 36 나오면 6이니까 12겠죠? 그래서 최소값은 12다. 음,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음, 음, 그렇죠. 자, 오늘 어디까지 했어? 부채꼴까지 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삼각비 나갈 겁니다. 자, 라이트센 오늘 공부한 데까지
숙제입니다. 자, 삼각함수 70페이지. 자, 호도법 71페이지 숙제고, 그 다음에 75페이지부터죠? 75, 네, 76, 77, 78페이지 632번까지 숙제입니다. 괜찮죠? 네, 632번까지 삼각비 네, 전까지 숙제야. 오늘 배운 데까지. 네,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네, 다음에 아니, 네, 잠깐만 금요일날 못한다며 승민이 수업. 네, 네, 그러면 금요일날 못하니까 토요일날 6시야. 한국 시간 6시. 네, 토요일날. 네, 그래서 한국 시간 6시 수원하고 8시에 기백하고 그래야 됩니다. 이어서 해야 돼. 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